예,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보따리 미분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보따리 미분입니다. y 꼴 2의 x를 미분하면은 2의 x를 미분하면은 그냥 2의 x가 되었는데 2의 2x 플러스 1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렇게 물어봤을 적에 이거를 2x 플러스 1을 우리가 보따리로 본다 그러면 2의 u를 미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2의 u를 미분하라 그러면 2의 u를 미분하라 그러면 그대로 2의 u였어요. 2의 u였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u가 그냥 단순한 u가 아니라 어떤 보따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따리를 한 번 더 미분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2의 u는 뭐예요? 2의 u는 2x 플러스 2x 플러스 1이 그대로 있고요. 2x 플러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미분해라. 이걸 미분해라. 뭐가 됐어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x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뭐라? 보따리 미분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따리로 둔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요걸 하고 곱하기 요걸 미분값을 하는 거예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2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합시다. 자, 매개 변수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매개 변수는 뭐냐 그러면 자, 매개 변수 없이 해볼게요. 자, y는 x보다 1 크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 둘 사이 관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y는 x보다 1이 크다. y와 x의 관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하게 x하고 y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이렇게 할 겁니다. y는 t보다 2 크다. x는 t보다 1 작다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이렇게 x와 y와 다이렉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은 거예요. y는 x보다 2가 크다 그랬고요. x는 t보다 1이 작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물어보는 거는 x와 y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는 x와 y를 다이렉트하게 말을 해준 거지만 밑에처럼 이야기한 거는 y와 x를 t라고 하는 매개체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걸 매개 변수라 해요. 매개가 뭐예요? 서로 이어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y는 t보다 2가 크다 그럼 t 플러스 2가 되고 그죠? x는 t보다 1이 작다. x는 t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t는 어떻게 되나요? 요 관계하고 요 관계 두 개를 가지고 t는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y는 t 플러스 3, x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x 플러스 3. 여기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을 집어 x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y는 x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t를 매개로 해서 매개 변수로 해서 xy 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t를 이제 매개 변수를 딱 떼고 난 다음에 x와 y의 다이렉트한 관계를 우리가 구하는 거 이것이 이제 매개 변수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t로 나타내 봅시다. x는 t의 2배다. y는 t의 3배 빼기 1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매개 변수 t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t를 소거한다. 그러면 t는 2분의 x죠. 여기 2분의 x를 집어넣어 보면 y는 2분의 3x 빼기 1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요런 거는 직선을 매개 변수 t로 나타내는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개 들어볼까요? 예를 한개 들어보겠습니다. x는 2t고 y는 t의 제곱 빼기 1이다. 이제는 제곱식입니다. 그래 됐을 적에 t가 이런 식으로 변함에 따라서 자 어떻게 변하는 거 보세요. t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x는 0일 때는 그러니까 t가 0일 때는 x는 0,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x는 0, y는 마이너스 1 점을 합치면 여기 t가 0일 때입니다. t가 1일 경우에는 x는 얼마냐? 2, 얼마야?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는 2, y는 0. 이게 t 이퀄 0일 경우입니다. t 이퀄 1일 경우에는 x는 4, y는 3이 되는 겁니다. t 이퀄 2일 경우에 x는 4, y는 3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일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t가 0하고 1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거기 사이에 0.1, 0.2, 0.3 다 있죠. 다 집어넣어 봤더니 이런 식으로 선이 나오더라. 그래서 요거를 t를 2분의 x라고 하고 집어넣으면 4분의 x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y는 4분의 x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매개변수 함수입니다. 이렇게 매개변수 함수로 나타냈을 경우에 도함수를 구하라. y를 x에 대한 미분하라.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그냥 나타냈을 때 어떻습니까? y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 그러니까 2분의 x가 되겠네요. 그죠? 2분의 x 되죠? 2 집어넣으면은 2x니까 2분의 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냥 미분하라 그러면 이거를 x와 y를 관계를 나타내고 여기에서 미분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는데, 그래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 안 해도 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매개변수로 나타냈어요. 나타냈을 적에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 라고 했을 적에는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고 이거를 미분해서 이렇게 나타냈다 했는데, 그래 안하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느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dx, dy, 즉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거죠. 이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dy dx잖아요. 이렇게 된 거를 여기에 dt, 여기에도 dt t에서 미분하고, 그러니까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x를 또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치 뭐처럼 생겼느냐 그러면 dt를 약분하는 것처럼 생겼죠. 동일하게 dt를 나누는 것처럼 생겼죠.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처럼 이야기를 하면 뭐냐 그러면 이거라는 거야. 자, 여기에서 dx dt는 뭐죠? dx dt는 2죠. 그 다음에 dy dt는 어떻게 되죠? dy dt는 예를 들어서 2t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됩니까? dy dx는 어떻게 됩니까? dy dx는 여기에서 이걸 나눈 것이죠. 이렇게 나눈 것이죠. 그럼 t가 되는 겁니다. t는 아까 지금 뭐라 그랬죠? 여기서 t는 2분의 x라 그랬죠. t는 2분의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을 미분하면 2분의 x가 되는 거와 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해도 되지만 이렇게 구해도 돼.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여기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어느 게 더 간단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라는 겁니다. dy dx는 dy dt dx dt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의 함수의 미분값, 요 놈의 함수의 미분값을 그대로 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만일에 x, y를 따로따로 t에 대해서 나타냈다라고 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를 x는 t의 제곱 플러스 t와 y는 2t 플러스 1에 대해서 dy dx를 구하시오. 자, dy dx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dy dx는 먼저 이걸 구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거를 t에 대해서 우리가 매개변수를 몰랐을 경우에는 t는 y 빼기 1에 2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값을 여기에도 집어넣습니다.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x는 뭐 2분의 y 제곱 막 엉망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y를 또 구하나 굉장히 어렵게 구했을 겁니다.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x도 t에 대해서 나타냈고 y도 t에 대해서 나타냈으면 각각에 있어서의 t에 대해서 미분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있어서의 미분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x dt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2t 플러스 1이고 dy dt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dx dt는 dy dt 나누기 dx d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t 플러스 1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t를 예를 들어서 y에 대해서 들어가면 또 y가 될 거고요. 또 x에 대해서 들어가면 또 x가 될 건데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계도 함수가 뭐예요? 한 번 더 미분하라를 두 번 미분한 것을 이계도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x를 한 번 미분하면은 f 프라임 x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에 있어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요 놈에 있어서 한 번 더 미분하면은 2 프라임 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걸 또 미분할 수 있겠죠. 3 프라임 x, 4 프라임 x 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되고 y 2 프라임이라고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예. 이렇게 쓴다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dy dx를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dy 제곱 dx 제곱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d 제곱 y dx 제곱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물론 제곱이라고 내가 읽었습니다만 사실 제곱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두 번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요렇게. 근데 보통 이것보다는 그냥 2 프라임 x 이렇게 쓴다. 이걸 이계도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의 도함수는 y 프라임은 어떻게 됩니까? 3x 제곱 빼기 2x 플러스 1입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한다. 이계 도함수는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미분하면 6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이계 도함수입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 우리 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은 뭐였습니까? 자, 요점을 지난다. a, fa를 지난다. fa를 지난다. 즉 y 고로 fx에서 a를 지난다. 그러면 a, fa를 지난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a점에 있어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의 미분함수 f 프라임 x죠. 미분함수에서 a를 집어넣은 값, f 프라임 a를 집어넣은 값이 이 점에 있어서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따라서 요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요 점인 요 값인 방정식은 이거죠. y-y1 이꼬로 기울기 m 갈로 늘고 x-a 여기에서 이것이 x1, 이것이 y1, 이것이 m에 해당되는 부분이므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요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것은 요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이건 놈은 이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죠? 예를 한 개 들어보겠습니다. y 고로 2의 x 위의 점은 0,1 요 점에 있어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접선의 방식 딱 하나 구할 수 있죠?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점을 지납니까? 어느 점을 지납니까? 0,1을 지나죠? 0,1을 지납니다. 0,1을 지납니다. 그러면 뭘 알면 됩니까? 요걸 지난다고 이렇게 0,1을 알았어요. m만 구하면 되죠? 요 점에 있어서의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죠. 어디 구합니까? 요 놈의 미분값. 요 놈의 미분값에서 제로를 집어넣은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미분값은 얼마입니까? 요것의 2x의 미분은 그대로 2x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로를 집어넣은 값은 2의 제로성이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요 점을 0,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놈, 다시 말해서 y-y1은 m은 1이죠. 1 갈로 늘고 x-x1 제로입니다. 그러면 y 꼴 x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게 y 꼴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 너무너무 쉽습니다. 두 번째 조금 어렵게 계산해 볼게요. 자, 로그 x 그래프를 볼까요? 로그 x 그래프. 로그 x의 그래프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로그 x는 뭡니까? 여기에 1이 되려면 2, 그쵸? 2, 똥똥똥똥똥똥 하면은 1이 되겠죠. 자, 2,1에 있어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방식대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구해라 그러면 뭡니까? 자, 먼저 해볼게요. 요것은 어느 점을 지납니까? 예, 2,1을 지납니다. 2,1을 지나고요. 만일 이제 내가 지금 다른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럼 요 점에 있어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앞에 방정식과 똑같이 구해볼게요. 요 점은 1,1을 지납니다. 그리고 요 점에 있어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주고 합니까? 오케이. 요 놈을 미분해 보겠습니다. y 프라임은 로그 x 미분하면 x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1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울기는 뭐야?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자, 그러면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요 놈의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y-y1은 기울기 2분의 1 x-x1 이렇게 되겠죠. 는
자, 그러면 y는 2분의 x가 나오고 빼기 1이고 플러스 1이니까 끝이에요. 이게 2분의 x. y = 2분의 x 끝이에요. 이거 원점을 지나네요. 원점을 지나는구나. 2분의 x 끝이네. 2분의 x. 2분의 1x입니다. 1분의 1x입니다. 원점을 지나. 이게 끝이. 그런데 내가 다른 문제를 내려고 그랬는데 우연찮게 그냥 같이 돼버렸네요. 그게 구하는 것이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점은 뭐예요? 내가 지금 구한 것은 요 점에 있어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이거였는데 여기서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완전히 아니에요. 어떤 문제냐 그러면 이 로그 x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로그 x 그래프가 있는데 내가 어떤 점인지 어떤 점으로 접할지는 모르겠으나 원점에서 접선을 구하라 그랬어요. 원점에서 요 놈의 접선을 쫙 한번 그어봤어요. 원점에서 접선을 한번 쫙 그어봤어요. 그러면 요 놈은 요런 식으로 되겠죠. 이 로그 x 그래프는 요건데 원점에 접선을 건데 요 점은 얼마인지 나는 몰라. 나는 모르지만 한번 그어봐라. 그어서 그걸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구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요 점에 있어서는 접점이 있겠죠. 접점이 어느 점인지 모르겠어요. 이 접점은 로그 x를 그래프를 지나니까 요 점을 a라 그러고 x를 a라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이건 로그 a가 되겠죠. 요즘에 a라 그러면 로그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a, 로그 a를 지나면서 0,0을 지나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요 놈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나요? 요 놈의 접선의 기울기는 x분의 1이므로 요 놈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이거 여기에 a 여기 x분의 1이니까 a분의 1이 되겠죠. a분의 1이 되겠죠. 요 놈의 접선의 기울기는.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내가 a, 로그 a를 지나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a분의 1인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y-y1은 뭐예요? 로그 a는 기울기는 a분의 1 갈로 늘고 x-x1 얼마? a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해보면 y = a분의 x 플러스 로그 a 빼기 a분의 1 빼기 a니까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 구했으면 거의 다 구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우리 그 조건이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 다 구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냥 원점에서 그냥 접선의 방정식 a가 뭔지 몰라. 나중에 결국에 a를 찾아야 돼요. a 값이 얼마인지 찾아야지 우리가 여기 a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a 값을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0,0을 지나요. 그래서 여기 0,0을 집어넣어 보자고요. 이 직선은 0,0을 지나요. 이 직선은 0,0을 지난다고. 그래서 0과 0을 집어넣어 보자고요. 그럼 로그 a는 어떻게 되나요? 0,0을 지나니까 0은 이거 없어지고 로그 a 빼기 1입니다. 로그 a는 1입니다. a는 얼마예요? 2에 몇 승을 해야지 1이 되나요? 2에 몇 승을 해야지 2에 1승을 하면 a 얼마입니까? a는 얼마입니까? a는 얼마입니까? 2에 1승을 한 거는 2죠. 2. a는 2죠. 2. 2라는 거죠. 2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가 됐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전에는 2라는 걸 몰랐어요. a, 로그 a였습니다만은 이게 0,0이라는 걸 지났다고 했더니 넣어봤더니 a가 1이라는 걸 알았어요. 2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방정식 구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a가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x 플러스 로그 2 빼기 1이니까 2분의 x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조금 비틀은 문제인데요. 비틀은 문제인데 앞에 문제하고 거의 똑같이 풀면 되겠습니다. 자, 곡선의 오목과 볼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것은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이쪽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x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갔을 때 요즘에 있어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접선의 기울기는 제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 점점, 자, 이거는 마이너스 3,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제로,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되겠죠. 즉, 엄청나게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제로 됐다가 1, 2, 3, 4,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 놈의 접선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접선은 f'x는 접선의 기울기는 점차 큰 값으로 변하는 거예요. 증가한다는 거죠. 점차 큰 값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비해서 이것이 점차 큰 값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점차 여기에서 이렇게 점차 증가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f'x는 뭘 의미합니까? f'x는 fx의 변화율이었죠. fx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미분값이 f'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f'x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은 뭘까요? fx의 변화율은 f'x입니다. 그럼 f'x의 변화율은 뭔가요? 요거를 한 번 더 미분한 것이 fx를 한 번 더 미분한 것, 요거라는 것이죠. 자, fx의 변화율이 미분값인데 이 미분값의 변화율은 두 번 미분값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뭐예요? fx가 이렇게 됐는데 f'x는 뭐예요? fx의 변화율이거든요. fx의 변화율은 변화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됐다가 변화율이 이렇게 됐다가 기울기가 변화율이니까 점차 증가되는 걸 알았습니다. 변화율은. 그렇다는 것은 f'x의 변화율이 증가된다는 것은 요것의 미분값은, 자, 내가 다시 이야기해 볼게. fx가 점차 증가하면 f'x는 어떻게 되나요? 양수가 됩니다. fx가 점차 증가하면 f'x는 양수가 됩니다. 그렇죠? 점차 증가하면 f'x 미분값은 어떻게 되나요? 양수가 되는 것이죠. 그럼 f'x가 점차 증가하면 2'x가 어떻게 되나요? 2'x가 양수가 되겠네요. 2'x 양수가 되겠네요. 자, 2'x가 양수가 된다는 것은 f'x가 점차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의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fx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는 말입니까? f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즉 아래로 볼록하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위로 볼록한 놈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 보세요. 위로 볼록한 놈은, 자, 기울기 어때요? A에서 기울기는 엄청 높아요. 엄청 높아다가 점차 기울기가 작아지죠. 점차 기울기가 작아지다가 기울기가 딱 제로가 될 때가 한 번 딱 있죠. 기울기가 제로가 될 때도 한 번 있다가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0까지 가는 거예요. 1000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위로 볼록한 놈을 따져봤더니 기울기 값이 엄청 커졌다가 제로 됐다가 작아지는 거예요. 점차 어떻게 되나요? 점차 감소되는 거예요. f'x가 점차 감소된다는 것은 그놈의 변화율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x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음수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율 음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x가 음수가 된다, 양수가 된다는 것은 프라임.x가 점차 증가된다는 것이고, 이 말은 아래로 볼록하다는 겁니다. 아래로 볼록하다 또는 위로 오목하다 같은 말입니다. 위에 봤을 적에는 오목하지만 아래로 봤을 적에는 볼록하죠. 그 다음에 2'x가 음수라고 하는 것은 f'x가 점차 감소한다는 말이고요. 이 말은 위로 볼록하다는 말입니다. 또는 아래로 오목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x가 이게 2'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겠죠. 이건 박공기가 어때요? 닿을 수 있죠. 이게 양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공기가 어떻게 밑으로 떨어지죠. 박공기는 음수입니다. 박공기가 음수. 자, 이렇게 되면 2'x는 음수, 이렇게 되면 2'x는 양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변곡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곡점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변곡점은 잘 보면 우리가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울기가 점차 증가하거나 기울기가 큰 값에서 점차 좀 작아졌다가 점차 마이너스로 커지는, 그러니까 점차 감소하거나 점차 증가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3차 함수가 되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3차 함수가 되면 여기가 볼록해지다가 여기가 음수가 되는 것이죠. 점차 증가하다가 점차 딱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말 잘못했네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네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점차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점차 증가되는 이 지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지점을 곡선의 성격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즉 2차 도함수가 마이너스에서 2차 도함수가 플러스가 되는 이렇게 생긴 놈에서 다시 이렇게 생긴 놈으로 변화하는 곡선이 변화하는 점이 있다.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변곡점. 2차 도함수가 마이너스가 되다가 다시 플러스가 되는 이런 점이 있다. 이걸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해요. 변곡점은 어떨 때? 2차 도함수가 마이너스에다가 다시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2차 도함수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가 됐다. 이 말이. 2차 도함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차 도함수가 제로가 된다는 소리. 요거보다 작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요거보다 클 경우에는 플러스. 그러면 제로가 됐다. 제로 요점이 있다는 소리죠. 2차 도함수가 제로라는 거예요. 또 여기는 어때요?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기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 이거는 2차 도함수가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 2차 도함수가 따지보면 플러스 값에서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이 부분은 딱 제로가 돼요. 이 부분은 딱 제로.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때 딱 변곡점 되는 요 점은 제로라는 거예요. 2차 도함수는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하고, 변곡점은 2차 도함수가 제로인 점을 변곡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차 도함수가 제로인 점을 변곡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뒤에 속도와 가속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벡터 부분이랑 배워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